Final round. 예, 우리는 이제 앞서서요, 핫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김준일 평론가를 모시고 앞에 1부, 2부, 3부에서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황당한 주장. 나는 뭐 저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거예요. 국회가 좀 합의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규탄 비판을 했고요. 또 버티기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또 황당하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말씀을 좀 나눌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저 집회 이번에 탄핵 집회에 나가서 조금 감동스럽게 봤던 게 이제 응원봉 막 들고 나오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인데 그 젊은 세대에 왜 남성 2030은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논란들도 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자제분이 중에 저는 제가 좀 애를 늦게 나가지고요. 아직 어리고 집회 데리고 나갈 상황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예. 많이 어려요. 늦게 나가지고 예. 초등학생이고 제 조카들은 조카는 한 명은 어저께 군대 갔고요. 집회 못 가겠네. 네, 군대 갔고 뭐 대학생 교 1학년인 애도 있고 제 처조카 쪽은 완전 나이가 많아요. 뭐 27살, 뭐 26살 막 다 이런 애들이라서 네.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있고. 예. 저는 이제 집에 재수생 남자애가 있고요. 또 이제 고3 올라가는 둘째가 있습니다. 둘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긴 하는데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드리고 왜 이 집회 때 남성이 좀 안 보이느냐 이 현상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 우리 뭐 흔히 정치와 관련된 어떤 뭐 중장기 여론 흐름 이제 분석 뭐 대단한 전문가시잖아요. 예. 이 정한울 박사가 이게 어딘가 이제 좀 제출한 글인데요. 2월 7일 탄핵 집회 참가자 10명 중에 3명이 2030 여성이라고 하는 통계. 서울시의 생활 인구 데이터에서 이제 했는데 27.6%가 2030 여성이었대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2030 남성들은 잘 안 보였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BBC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탄핵 때 12.3%의 남성, 20대 남성 비중이 12.3%였는데 확 줄어가지고 3.3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뭐 데이터에도 그렇고요. 우리 눈으로도 이제 그랬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 2030 여성은 시민으로서 정책 발언할 수 있다는 자신감, 능력에 대한 믿음, 내적 효능감이 큰 대비 내서 이제 그 뭐 젠더 이슈, 젠더 갈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을 건드려서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시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반응을 남성들이 좀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뭐야 이거 우리가 지지한 사람들은 다 엉망이고 오히려 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참여율이라는 것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어느 한쪽에서는 군대에 갔다 오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뭐 그 단절 일로 인한 효과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애는 어려도 예? 애는 어려도 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젠더 갈등과 예. 20대의 정치 성향의 분화 그리고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뭐 예를 들면 CBS에서 댓글쇼 같은 데서 그래픽 보여주면서 막 정치 성향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좀 압축해서 하자면은요. 이게 좀 복합적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시위를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논의가 흐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고 뭐 보수화가 됐다라는 표현 자체가 같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수는 보수고요, 진보는 진보고요. 이거는 나쁜 뭐 안 좋은 거다라고 보면 안 되는데 2030 남성의 보수화는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정한울 박사가 얘기를 했듯이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 20대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그랬죠. 그거는 네, 출구조사를 보면은요 65% 20대 남성의 65%가 윤석열을 찍었고요. 네. 반대로 한 65% 정도가 여성은 20대 여성은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달랐죠. 다른 세대는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요.
예. 특히 뭐 이제 50대 정도 가면은요.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냥 어느 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젠더의 어떤 정치 성향이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정원혜 박사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금 반여성적인 거, 반인권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탄핵 집회나 이 개헌 반대 집회에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거. 나는 평소에도 반대였어. 마음에 안 원래도 내가 찍지도 않았고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다 튀어나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남성의 65% 가까이는 윤석열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이쪽에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그러니까 TK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람이 내가 봐도 쪽팔리고 내가 봐도 하지만은 집회를 나가야 되는 내적 동기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건 인간 자체가 싫지만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제 이런 뭐 행동 경제학이나 이런 거 봐도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것과 실제 행동을 하는 것과 구매 특히 이제 구매 쪽으로 가면은 경제학 쪽에서 구매로 가는 거는 다 다른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한 움직이기까지는 2030 남성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그거는 본인의 인지 보조화가 하나가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응원봉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응원봉이 있지만은 이 응원 문화는요 상당히 팬덤 이거는 여성들한테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아이돌 팬이 있잖아요. 네. 남자 아이돌 팬은 당연히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 아이돌 팬은 누가 많나요? 여자가 그래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 아이돌 팬은 당연하지 우리가 성이 다르니까 오빠 하면서 쫓아낼 수 있는데 여자 아이돌 팬도 심지어는 진득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그렇네요. 거예요. 남성들은 오히려 약간 파편화돼 있어요. 거기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좋아하는 거를 표현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화가 여기에서 집회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여성들은 내가 참석하는 게 거리낌이 없고 거부감이 없는데 남성들은 약간 내가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약간 소외되는 느낌? 이 집회에서 네. 어차피 이거는 50대 이상의 꼰대 문화였어요. 사실 집회를 나간다라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이 20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거에서 약간의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다라는 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준석 효과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준석이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거기보다는 이준석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이나 이쪽에서 이 집회에는 참석을 거의 안 했어요. 예.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더라면은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적극적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집회하고는 거리를 뒀거든요. 의정 활동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대언론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뭐 100만이 모였다 하고 막 자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습니다만 100만이 모이고 나머지 안 모이신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집회 참여 여러 가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참여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여서 2030 남성이 적고 2030 여성이 많으니까 남자애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꼰대지. 진짜 꼰대예요. 저희 아들이 재수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다 봤겠다. 그 탄핵하던 그 개엄 하던 날 밤에 저를 따라 나왔더라고요. 엄마 몰래 따라 나와서 집단에는 아빠를 보호하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문자를 하나 남기고 뒤로 따라 나왔는데 둘이 못 만났어요. 집회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제 막 거의 이제 민주노총에서 앰프 들고 와서 집회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나서 겨우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들 입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집회를 같이 나가자는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제 단톡방 자기들끼리는 거의 미친놈이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군대가 있는 애들 황당히 한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들은 뭐가 될 뻔했냐 우리가 계엄 반란군이 될 뻔했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 그런 안부를 묻고 욕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집회를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나가자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집회 가서 좀 만난 젊은 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남성들. 근데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이 상황에 대한 이제 그 분노를 느끼고 황당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 그건 여론조사상으로도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 이건 내란이고 반란이다. 라고 하는 의견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문화적인 이질감 등등으로 인해서 집회 참여와 동력이 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그거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갈라치고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대남은 보수화됐다. 이대남은 뭐 게임만 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보수적인 결정만 하게 될 거다. 준석이만 따라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규정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지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 해석들이 있으니까 언론 보도에 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 정치학 박사신데 네.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와서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단절이 발생한다는 것 이렇게 그래서 군대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네. 일상적으로 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적 학습과 토론의 중심인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2년의 공백이 발생해서 정보 소외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중앙대 서천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여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성향에 오랜 기간 반감과 적대감을 유지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 남성들은 이번에 돌아선 것 정도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을 한다. 그건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 남성의 보수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선행지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극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은 이 일부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2030 남성들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우대 정책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안티페미 이제 정서가 있는데 실제 그게 표심이나 지지로 나타난 거는 이미 2016년이에요. 2016년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이전에 이미 그 갤럽에서 조사한 이를테면은 문재인 그 대선 주자들 뭐 이를테면 그 조사를 보면은요 이미 다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지지가 낮고요. 안철수나 이제 홍준표 지지가 이미 높아요. 그래서 2016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소위 말하는 젠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뭐 강남 살인 사건 그때 페미 뭐 안티페미 이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20대에 이게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정서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여론조사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갈등이 뭐냐라고 했는데 다른 세대하고 다르게 20대는 젠더 갈등이라고 답을 해요. 그 정도로 이미 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 이슈예요.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이제 정치적 올바름.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다. 근데 그게 공정 이슈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인국공 사태 2017년에 기억하시나요? 인천국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20대에서는 저들은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된 거다. 점수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공정한 거다라는 이 공정 담론이 여성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지만은 남성들이 매우 강하게 이렇게 동조를 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파고든 게 이제 이준석 대표. 뭐 이준석 의원은 저는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칭찬도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대변자로 나서면서 이게 이제 분화가 되는 정치적으로 분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말이죠. 저는 페미니즘을 여성 인권이나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 제 친구들 그렇게 인식 안 해요. 그렇게. 어떻게 인식하는데 그 남성 적대적 행위 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건 뭐 그냥
그냥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그 또래의 남성들은 아니 아빠 세대가 혹은 그 위의 세대가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 거기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 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크는 과정에서는 여성은 우리보다 더 뛰어났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뛰어났고 또 여성들이 더 존재적으로도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점수, 경쟁 다 우리가 졌다. 힘들었다. 그런데 사회적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의무는 그대로 우리가 인수받는다. 군대 갔다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인수받는데 거기서 또 여성에게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한테 역차별되는 행위를 강요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런다. 진짜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담론들이 특히 이제 의원님이나 이제 저 같은 세대하고는 다르게 저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정보를 습득을 하지만은 그게 제 주 생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장을 하면서 담론을 자기가 형성을 하고 어떤 담론들을 배우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주 극단적인 주장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가 워마드 같은 계열이 있거든요. 일베 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 요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논쟁도 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게 모든 페미니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이 하면은 네가 워마드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너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윗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윗하다라는 거를 비꼬아가지고 우리 용진이 형 같은 서윗남은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게 20대 때 극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완화되거든요. 30대 특히 30대도 같은 30대가 아니라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완전히 달라요. 30대 중반의 기점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 결혼을 해본 그렇지, 다음에 그렇지. 살아보면 아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임금격차는 20대에는요 100하고 9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30대가 되면은요 임금격차가 이제 100에서 80이 되고요 그 위로 가면 100에서 70, 160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도 심하고. 경력 단절을 딱 보는 순간 남성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누나라든지 아니면 자기 와이프가 보는 순간 이 그렇죠. 젠더에 대한 증오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0대가 사실은 연애도 서로 안 하고 남자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담론에서 거기서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반 반장, 정교회장, 좋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자인데 왜 우리가 여자를 배려해줘? 그렇죠. 우리 스윗한 우리 박용진이나 배려해줘. 너나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문자 복대를 알아? 어쨌든 이런 문화적인 차이의 인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인 건 저는 또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도 여러 정치인들이 야야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반발과 반응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문화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젠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도 말이죠. 집회 때 잠깐 뭐 그 남성 2030의 남성 젊은 청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그래 역시 나라 걱정은 여성이 다 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남성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 걱정하는 거 똑같고 또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차고 그 뭔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여성이든 남성이든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요.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젊은 남녀가 미래를 그릴 수 있고 본인의 소득과 또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가정을 이룰 때 내 집 마련과 내 차 마련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같이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핫한 얘기와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와 악플 엄청 달릴 것 같아 이거. 괜찮아 뭐 10,000개씩 문자 받고 그랬어. 나도 괜찮아. 강한 사람이야 나도. 이런 보통 멘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댓글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김준일 평론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김준일의 이 나라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국무총리 하시고 국무위원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면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애국심은 가져주실 것을 범정부 여당의 인사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탄핵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